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식입니다. 어제 빅테크들 대부분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장 크게 하방력을 받은 기업들은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제가 미리 선행 분석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꾸준히 2빌리언 달러에서 2.5 빌리언 달러의 범위에서 실적이 컨센을 돌파하고 그 실적을 기반으로 가이던스가 동일한 폭으로 5분기 연속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사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2빌리언 달러에서 2.5 빌리언 달러의 범위 내라면은 놀래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앞으로 있고 어제 큰 하락으로 더 많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는 만큼 테슬라를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어제 프리장에 있어서 약 2% 오르면서 장이 시작했을 때 360달러 이상을 갱신하면서 시작을 했으나 24년 11월 25일 오전 11시에 미리 선행 분석 드린 대로 360달러의 콜옵션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니 주가가 36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360달러 쪽의 콜옵션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넘지 못하게끔 한다고 분석을 드렸고요. 밤에 추가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한 번 더 컨펌을 한 결과 360달러에 여전히 콜옵션 수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높아졌기에 360달러를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360달러를 테스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360달러 쪽의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쌓였다라는 움직임을 통해서 360달러를 단기적으로 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았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340을 넘어서 338달러로 마감한 이유는 갑자기 악재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테슬라만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소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데이터 관점에서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에게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의 테슬라 출고량은 57,587대로 2024년 3분기 테슬라 전체 출고량 46만 2천대 대비해서 1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나의 주에서 12.4%의 비중은 사실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셔도 결코 작은 이슈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상황을 좀 더 차근차근 보겠는데요.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비중으로 전기차인 여기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분기별 기준으로 봐도 매 분기마다 성장하고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에 있어서 캘리포니아가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의 비중은 32.1%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 정말 캘리포니아는 전기차에 있어서 중요한 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테슬라의 퍼포먼스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자동차는 바로 테슬라이며 1등과 2등은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로 테슬라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3위는 현대 아이오닉이고요. 6위가 바로 테슬라의 모델 X이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8위일 정도로 테슬라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테슬라가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추세를 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새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여주는 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24년 3분기에 여기 이렇게 57,587대를 새로 등록하였는데 23년 3분기 대비해서 약 3.5% 정도가 낮아졌음을 볼 수 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종합 기준으로는 올해 15만 9,621대의 새로운 차량이 등록이 되었는데 지난해 동기간 대비해서 12.6% 줄어든 수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동기간 대비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약 1.5% 정도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22.2%로 23년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며 이러한 와중에 캘리포니아 측에서 테슬라를 상으로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제외시킨다는 소식은 더더욱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낮출 수 있는 소식이기에 좋은 소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악재에 대한 기본적인 수치가 다 파악이 되었으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악재의 척도를 파악하는 이유는 악재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알기 위함인데요. 그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참고하는 여러 개의 지표들이 있는데요. 제가 대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최대한 많이 교집합을 이룰 때 저는 대응을 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그 지표들에는 옵션 지표나 수급 지표, 차트, 밸류에이션, 기관들의 컨센서스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펀더멘탈 등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미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 현황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외로 대응에 있어서 참고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또한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오늘 밤에 또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서 분석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매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들을 공유드리는 데에는 제 사비만으로 연 4,500만원 가까이 제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데이터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분석을 공유드리기 위함인데,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제가 꾸준히 좋은 분석을 공유드리는 데에는 홍보는 필수인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멤버십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테슬라 대상으로는 하루에 2번씩 분석을 꾸준히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테슬라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조정이 오는 과정에서 충분했다고 싶을 때 저는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따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안 그래도 네이버 측에서 5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고 대응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인데, 정작 테슬라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한 것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사실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프레몬트의 공장을 잠시 닫게끔 시정 조치한 주지사에게 일론 머스크는 매우 크게 화를 낸 이력이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헤드쿼터를 옮기기로 했을 때 주지사가 말하기를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게 빚을 졌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와도 자동차 관련해서만큼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슈들은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테슬라를 밀어주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결국 잘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조정이 올지 혹은 바로 반등을 할진 저도 모릅니다만, 만약 조정이 오고 그 과정에서 대응을 해도 괜찮다라고 교집합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이 보여준다라면은 저는 대응을 할 계획이며, 제가 하게 된다라면은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